예,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어제 처음 대선 후보 4인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3지대 후보들이 양강 후보를 견제하면서도 의제를 선정하면서 활약을 했는데요. 그중 한 당인 국민의당과 어제 토론 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판세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당 선대위 국민소통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권은희 원내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진영건 작가와 우리 노영희 변호사도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선거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빨리 바쁘시죠? 예, 이제 첫 어제 사자 토론이 있었는데요. 네. 사자 토론을 기점으로 뭐 저희 선대위에서는 지역 행보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물론 보셨겠죠, 토론을. 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이 방송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네. 이런 모습들을 안철수 후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간의 어떤 합의를 도출해내는 모습, 연금개혁과 관련된 또 다른 후보와의 어떤 차별성을 네. 질문으로 이끌어내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토론을 하는 부분들, 토론을 유익하게 하는 부분들을 어제 잘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유권자분들에게 이게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 걱정이 됐었는데 네네. 왜냐하면 토론과 관련해서 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내용은 7%에 불과하고 태도나 자세 같은 것이 이 전체적으로 평을 결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됐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특히 이제 젊은 층들 중심으로 구체성과 전문성이 참 좋았다. 그리고 토론의 취지를 잘 살려가는 그런 흐름이 좋았다라는 그런 평이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유권자들은 예. 이 내용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평가의 비중이 이 40%를 훨씬 넘는 정말 내용을 잘 살펴보시는구나 이런 부분들도 함께 느꼈습니다. 어제 토론 장면을 말이 근데 전달력이 좀 떨어진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론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은 씨한테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이거 사과하겠습니다. 네, 제가. 해보시죠. 그렇게 저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면 제가 그런 말을 한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뭐 김지은 씨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하여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 같은 사람들한테 합쳐서 3억 5천 넣은 사람한테 1조 가까운 이익이 돌아가게 설계를 했냐 이걸 묻는 겁니다. 후보님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을까? 우연히 김만배의 누나는 왜 아버지의 집을 샀을까? 이 아리백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입니까? 네? 알리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알리백. 알리백이 뭐죠? EU 텍소노미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논의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원점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냐고요. 아니 EU 뭐란 거 저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좀 가르쳐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설명해서 네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연금 개혁을 할 생각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할 생각은 있는데 연금 표에 개혁을 도움이 안 해야죠. 되니까 말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연금 개혁을 해야 되고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한다. 이 정도를 저희가 합의하는 게 최선이 아닐까 그러면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세 분이 다 동의를 하시니까 내일 국민연금 개혁은 누가 대통령이 돼도 하겠다. 이렇게 우리 4명이서 공동선언하는 건 어떠십니까? 뭐 좋은 의견이십니다. 뭐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하죠. 네, 그거는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그건 예. 선택이 아니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어제 토론회 주요 장면 안철수 후보의 발언 장면까지 들으셨는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셨어요? 순위도 한번 매기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뭐 각종 언론에서는 네. 막 순위가 나왔었는데 대표님은 어제
사자 토론에서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세요? 역시 사실 토론을 가지고 뭐 순위를 매기는 게 이 토론의 그 진정한 취지에 맞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은 있는데 예. 예, 토론의 취지를 잘 살렸다라는 측면에서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를 꼽고 싶고요. 어허. 예, 이러한 토론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또 특히나 내용이 이 대통령 후보다운 그런 내용이 이 부족했다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가장 아쉬운 후보로 예, 꼽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좀 네. 부족했다. 네. 어떤 내용이 좀 문제가 있었을까요? 끊임없이 윤석열 후보의 국정 운영 자질과 관련해서 네. 의심과 불안이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뭐 역시 어제 토론에서 정말 그 1차원적인 그런 문제 해결 방식,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사회나 지금 현재의 세계의 질서에서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그런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 아주 그냥 단순한 1차원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보였는데 가장 뭐 대표적인 게 이 선제 타격과 관련해서 심상정 의원의 질문에 쏘려고 하면 쏴야죠. 먼저 쏴야죠. 뭐 이런 그 1차원적인 접근 방식이랄지. 예. 그리고 또 그 노동이사제 관련해서 정의당과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을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 이 제도의 취지는 방향은 공감하지만 네. 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 임금 인상처럼 이게 현실에 정착되기에는 조금 그 다른 좀 부작용이 염려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예. 측면들이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노사의 아주 대립적인 그런 문화 그리고 어떤 강성 귀족 노조의 문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염려되는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대통령 후보라면 누구라도 이런 네. 부작용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안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한 번쯤 고민해 고민이 봐야 되는데 부족해버렸다. 예, 근데 뭐 윤석열 후보는 뭐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뭐 해보죠. 근데 뭐, 이제 이준석 네. 대표가 오늘 김현정의 뉴스에 나와가지고 네. 어제 토론 1등은 윤석열 후보다. 네. 심상정 후보 2등, 이재명 후보 3등.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딱히 평가하고 싶지 않다. 네. 안철수 후보 다 오셨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뭐 토론을 아쉽게 한 윤석열 후보나 그 당의 대표나 예. 이 토론에 대한 그 인식 뭐랄까 그러니까 화면을 통해서 국민들께 한번 웃어주는 모습,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이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평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인식은 그 평가에서 40% 정도를 내용을 본다. 그 정도로 아주 그 구체적이고 또 진지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그 보지 못하고 그냥 한번 그 윤석열 후보가 그 어이가 없어서 짓는 그런 웃음들을 좀 짓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웃음 뭐 몇 번 보여줬다라고 해서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예. 제일 잘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는 그 대통령 후보가 방송 토론에서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평가라고 진 작가님 생각합니다. 질문하실까요? 그 노동이사자 같은 건 굉장히 저는 의외였거든요. 네네.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오른쪽에 가 있더라고요. 네네. 윤석열 후보보다. 네. 그건 안철수 캠프에서 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도 자체를 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자체가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중도 지향성하고 거리가 멀거든요. 네네. 저 같은 중도가 딱 볼 때는 이거 뭐야 뜨악하거든요. 네. 국힘보다 더해? 이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좀 노동 관련해서 좀 후퇴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대표님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노동 이사제의 제도적 취지와 도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공유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이 모든 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제도가 다 좋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 현실에 이 부분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현실에서 이게 수정되고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도입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도입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런 문제는 차후에 얘기를 하는 거지. 도입 안 하겠다 이렇게 잘라놓고
떼어놓고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네. 그 점에서 저는 굉장히 황당했거든요. 아니 저분이 중도를 지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국힘보다 더 오른쪽에 가가지고 우리를 황당하게 만드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게 국회 논의가 항상 공정되는 이유가 늘 찬반의 논의로 가기 때문이고 예. 찬반이 아니라 사실은 양쪽 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함께 논의해 가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 저희 그 국회에서의 대표 논의의 그 대표적인 특성이 찬반으로 선택하라고 하는 선택지를 그것밖에 주지 않는 그런 방식인데 노동이사제도 마찬가지로 좀 논의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측면입니다. 어떤 제도든 간에 문제가 없는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시행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걸 고치기 위해서 또 수정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전향적인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그래서 후보님을 모시고 또 좀 패착이 여쭤보면 아닌가. 좋을 것 같고 그 안철수 후보가 주택 청약 관련해서 네네. 그 윤석열 후보에게 질문했던 게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사전에 준비한 질문이었습니까? 물론 준비하셨겠죠. 예, 당연히 그 사실은 부동산 정책을 보면은 네. 당연히 이 청약 제도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청약 제도에서 사실은 그 많은 분들이 좌절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청년 5점 가점, 예, 청년 5점 가점은 청년인 때의 5점 가점이 현재의 그 청약 시스템에서 예. 그리고 청약 당첨 이 예. 기준선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게 무용한 정도로 작용을 하고 예. 그래서 청년이 주택을 마련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군필자에게 보상하는데도 부족한 미흡한 이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꼬집은 그런 내용이었고요. 예. 저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제 안철수 후보는 사실은 저는 지난번 대선 때 뭐 이제 죄송하지만 MB 아바타입니까 이 말 때문에 사실 조금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어제 토론에도 사실은 오시기 전에 좀 부담을 가졌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상당히 평가가 좀 좋은 편으로 네. 오늘 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참 잘했고 그랬지만 대통령다운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기보다는 오히려 똑똑하고 성실한 참모형이다라는 걸 그런 인식을 좀 더 심어준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조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평가하시는 분에 따라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뭐 평가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예.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아주 복잡한 현대 사회이고 아주 갈등이 첨예화되어 있는 이런 사회 속에서 이 나를 따르라 그래 뭐. 한번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의 리더십이 과연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로 의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어제 또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가 네. R이100. 예. 그 R이 리뉴어블입니다. 리뉴어블, E가 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100%. 그래서 네. 이제 그거와 EU 텍소노미 관련한 이제 유럽연합의 녹색 분류 체계에 관한 질문. 네. 이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잘 못해가지고 네. 일각에서는 그 전문가가 쓰는 용어로 무슨 퀴즈같이 공격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질문이 있고 한편에서는 또 대통령 후보로서 국정 운영을 하실 분이 네. 그걸 모르는 게 말이 되냐라고 예. 비판하신 분이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이게 토론이 퀴즈쇼가 아니라는 거는 맞지만 네네. 이 두 가지 모두가 지금 그 가장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꼽히고 있는 그 기후 변화와 관련된 그런 키워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이 기후 변화와 관련된 키워드 속에서 특히 어떤 유럽의 어떤 에너지 정책의 변화, 예. 그린 에너지로서 온전을 포함시키느냐 여부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이제 일반 국민도 관심을 가질 그럴 정도의 사안인데 네.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로서 지금 이 기후 변화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 아니냐,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냥 지금 주장하시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뭐 탈원전을 비판하면서 원전, 뭐 그리고 사드 추가 배치, 뭐 이런 부분들이 전부 국내에서 네. 포퓰리즘 용으로 안보 포퓰리즘, 그다음에 에너지 포퓰리즘 이런 네. 포퓰리즘 발언으로만 생산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어떤 세계의 변화에
흐름을 읽고 거기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그 위치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예. 대통령 후보다운 고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 질문 자체도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 네. 기후 변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사실 뭐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펑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의 역할을 한 건데 예. 일종의 그 청약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옛날에 청약 통장 가지고 한번 자기가 당했으면 그거는 네. 꼼꼼하게 짚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또 한 번 당한다는 것도 좀 이해가 잘 안 되고 예. 두 번째로는 뭐 이 용어 자체 때문에 이게 오히려 문제 제기가 흐려졌어요. 이런 전문 용어를 저도 처음 알았거든요. 좀 아리백. 들었거든요. 이걸 왜 썼냐.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가 흐려졌는데 사실은 아까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이분이 그냥 탈원전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원전 거기에만 탁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들이 좀 확 비어 있다라는 느낌을 좀 예. 저도 좀 받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토론에서 드러난 것은 나름대로 또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셨다 이제 이런 느낌 사실 제가 많이 받았고 또 많은 평가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어제 토론을 통해서 사실은 누구의 표를 내가 더 많이 가져왔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만약에 판단을 해본다면 예컨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더 움직였다거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더 움직였다거나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평가를 국민의당 내에서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나요? 그래서 국민의당 내에서 뭐 지지층을 직접 평가를 하지는 않는데 현재의 지금 안철수의 어떤 지지율의 가파른 상승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그 지지율은 저는 그 부분은 이 중도층의 지지라고 보고 있고요. 또 어제 토론으로서는 그 상대적으로 젊은 층 수도권에 상당히 소구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사실은 그 노동이사제가 좀 그 정책 물었을 때 좀 네. 더 보수적으로 답변하는 것을 보고 원래는 중도층을 더 그 겨냥해가지고 답변을 할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기본적인 가치관이 조금 그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게 되면은 중도층에게 소구했을 것이다라고 판단하셔서 어떤 부분이 좀 더 그랬을까요? 어제 답변이라는 것 중에서. 그러니까 그 중도층에 대해서 중도층은 뭐 노동이사제를 찬성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진보는 뭐 탈원전을 찬성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중도층이라고 하는 부분의 가장 큰 특성은 어떤 그 합리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안철수 대표의 노동이사제가 무조건 반대 내지는 무조건 찬성이 아니라 아하, 그런 제도가 있고 독일과의 이런 차별성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도입된 것은 좀 살펴봐야 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문제 제기 이런 어떤 그 방식의 문제가 그러니까 소구했을 것이다. 예, 합리적인 사고 방식, 논리적인 어떤 결론 추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도층에게 가장 큰 소구가 됐다라고 중도층이 볼 때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한국에서는 노동자들은 생산의 투입 요소로만 보잖아요. 그다음에 경제의 주체는 CEO들이다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안 그렇거든요. 같이 결정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책임을 지는 거란 말이죠. 그런 취지를 받아들였다라면 취지엔 공감하고 도입에 찬성한다 그런 다음에 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고치자라고 제안을 하면 되는데 딱 긋고 나오니까 뜨악한 거거든요. 노동이사제는 잠깐 벗어나고요. 이번에 그 토론에서 그 배우자 문제가 어제에는 네. 전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심상정 후보가 그 김건희 씨 미투 발언 관련해서 질의한 게 전부였는데 네네. 후보자들이 뭐랄까요? 배우자 문제에서 말을 아낀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뭐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서로 부끄러워서 말을 하겠습니까? 두 분 네. 모두. 예. 자기가 아까 서로 양 후보가 상대방의 배우자를 지적을 하면 본인의 배우자 역시 부끄러운 지금 문제가 같이 있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주제죠, 사실은. 두 후보가 서로를 살린 셈이죠. 그럼 국민의당에서는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국민의당에서는 정말 철야농성까지 해서 이 예. 사자 토론을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네. 정책으로 내용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그런 그 일관된 자세를 견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안철수가 정책에 집중을 당연히 한 거고요. 네거티브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하지 않고 오직 정책 담론과 어제 말씀하신 연금 개혁 담론처럼 네. 후보들에게 어떤 정책 담론을 얘기하시면서 이러한 토론 내용도 좀 주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예, 됩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 주 8일에도 이제 사자 토론이 기자협회 주관으로 네, 열린다고 맞습니다. 하죠. 예. 그러면 이제 법정 토론 외에도 네. 이런 토론 계속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법정 토론 외에 사자 토론을 이제 다양하게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당연히 후보로서는 그런 토론들을 최대한 많이 응할 것이고 예. 기회가 되면은 음. 다 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그 연금 개혁, 그 이번에 그 토론의 성과가 이제 두 가지였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죠? 그 윤석열 후보한테 사과 받아낸 거하고 예, 예. 김진씨에 연금 개혁에 대해서? 관한 이제 예. 합의를 얻어낸 건데 사실 합의는 했지만 예. 각자 그 후보들이 또 연금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다를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잘 지켜질까요, 그 합의가? 지금 저희들이 이 그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국회 개원하면서부터 관련된 이 정책 과제를 어젠다로 던져놓고 각 당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하자라고 하면서 상당한 이 연금 개혁에 관련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의 준비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 부분들이 착착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이제 토론하기 전에 관전 포인트를 하나 꼽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단일화 문제가 사실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변수로서 좀 작용하기 때문에 어제 그런 점에서 좀 점수를 따기 위해서 뭔가 좀 돋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준석 대표도 물론 상당히 박하게 항상 뭐 그분은 박하게 평가를 하시긴 하지만 그 평가는 사심이 좀 네, 사감이 좀 섞여 사실은 제가 있어요. 보기에도 좀 약간 부적절한 평가도 사실은 좀 있는 것 같고 객관적이지 않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또 이제 안철수 후보도 사실 그 동안에 조금 점잖게 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가서 뭐 쥐뿔도 없는 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신 게 좀 있어서 이렇게 가면 결국 각각 제 갈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뜻이냐 이제 이런 좀 생각이 하나가 들었고요.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좀 더 이렇게 표를 많이 얻고 포인트를 많이 얻게 되면 오히려 이게 단일화에는 좀 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은 단일화가 없습니다. 예, 단일화와 관련해서 있는 건 딱 하나. 이준석 당대표의 단일화와 관련된 자가발전이 있을 뿐입니다. 자가발전. 본인이 열심히 자가발전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관심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감을 드러내고 국민의당을 비난하고 이런 이준석 당대표의 단일화 자가발전이 있을 뿐 단일화는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끝까지 안철수 네. 후보가 이제 독주를 하실 것인데. 네. 근데 지금 보면 지지율 자체는 뭐랄까요? 이제 정체된 눈에 느낌이 좀 띄게 약간 있어요. 정체 네. 현상이 있는 것 같고 네. 더 좀 상승 국면은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세요? 뭐 사실 그 지지율 정체 국면에 들어간 시점에 두 후보의 양자 토론으로 네. 법원에 뭐 신청이 들어가고 결정이 나오고 하는 그런 아주 시끄러운 상황이었고 예. 무엇보다 그 김건희 배우자의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 방송으로 뭐 그 이후에 뭐 팬카페 뭐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계속 뭐 문제가 화제가 집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양 진영이 총공격, 총력 방어를 하는 그런 진영의 싸움이 크게 벌어졌다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정체가 좀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그 국민의당에서는 사실 뭐 과거에 뭐 단일화, 양보, 정권 교체에 대한 민심을 수용을 해서 안철수가 네. 안철수가 그 민심을 수용을 하고 민심에 따라서 단일화 양보했었습니다. 네네. 했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정권 교체가 아니라 권력의 교체만이라는 거를 음.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걸 경험적으로 통해서 알고 있는데 예. 다시 한번 과오를 반복할 그러한 이유가 없고요. 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번 준비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본인도 성장하고 또 대한민국도 성장시키고 국민들도 함께 희망을 찾는 그런 선거라고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네. 이제 책임 총리제를 고리로 해서 법여권 연대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네. 또 이게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랑 또 판이하게 다르게 네. 또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듣고 계세요? 뭐 사실 송영길 대표나 이준석
이준석 대표나 네. 뭐 그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는 진정성을 두고 있지 않고 송영길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하죠. 송영길 대표와 이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는 네. 드루킹과 김경수라는 큰 강이 흐른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예. 물론 사실 너무 뒤끝 있는 거 아닐까? 그 옛날 뒤끝이 얘기인데. 아니죠. 네. 드루킹과 김경수에 대한 어떠한 공식적인 사과도 없었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예. 지지자들이 좀 심했지. 예. 근데 물론 그 국민의당을 함께 했던 예전에 그 동료들, 네. 예, 동료들하고의 인간적인 관계는 여전히 좋고, 그들과 함께 뭐 얘기를 나누고 하는 거는 계속 하고 있지만은 네. 이 공식적인 이 당과 당 사이에서는 그런 큰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민주당의 그러한 러브콜도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 양자 토론이 있었잖아요. 네네. 안철수 후보는 김동연 후보 양자 토론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는 법원의 그 취지를 존중을 해서 예. 양자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아. 모든 후보와의 양자 토론이 성사가 됐을 때, 예. 각 후보하고 사실은 할 만한 주제들이 다 있거든요. 모두와 예. 1대1로 하고 근데 싶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토론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관위 그렇다고 주체는 또 못하지만 방송사에서는 할 수는 그렇게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예. 무시할 수 있는 분은 아니고 네네. 굉장히 정책적으로 탄탄한 분이라서 네. 좀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그분하고 토론하는 게. 지금 뭐 저희들이 얼핏 생각해 보면은 이재명 후보는 성장 전략으로 마찬가지로 디지털을 내세웠기 때문에 네네.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노동이사제에 관련된 그런 노동 부분, 윤석열 후보는 국정 운영 자질이 총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네. 총체적으로 짚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 1대1로 하고 있는데 예. 김동연 후보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혹시 성장 전략이 있는가 저희가 살펴봤는데 네. 그 부분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서 음.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하다가 중단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면 하면- 저희가 이 하면 자리에서 한판 잘 승부에서. 준비해서 와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